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도내 72만여 가구가 해당되는데 4,345억 원 가운데 631억 원을 강원도와 시군이 반반 부담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공공시설들이 순차적 개방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고성 산불 때 물탱크를 싣고와 진화 작업에 나선 이웃 주민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천연 동굴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 건설 여부는 오는 13일 권고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에 이어 일반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기 원하는 주민은 11일부터 공적 마스크처럼 해당 요일에 카드사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역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하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가 72만여 가구로 4,345억 원 가운데 631억 원을 시군과 절반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한 가운데 영동지방 문화, 관광, 체육, 복지시설이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하지만 완전 개방이 아닌 만큼 여전히 생활 방역 5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야겠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시 문을 닫았던 강릉 행복한모루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책을 빌리기 위해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오랜만에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가족들이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전까지 이제 오지 못하다가 오늘 개방한다고 해서 그전에 이제 읽고 싶었던 책들을 다 같이 가족들이랑 고르러 왔습니다. 일단 대출 서비스만 재개했는데 코로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열람실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제한적으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8일까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뒤에 5월 19일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꼭꼭 걸어 잠궜던 복지시설들도 잇따라 다시 문을 열고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 45일 만에 정부가 방역 체계를 한 단계 완화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강릉 노인종합복지관과 국민생활체육센터 수영장 등은 오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합니다. 평생학습센터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코로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운영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하기 위해 수용 인원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정원의 50%만 입장 원칙을 정하고 방역 등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관광시설도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청곡동굴 개방에 나섰고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도 다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석탄박물관 등을 11일부터 365 세이프타운도 이달 안에 문을 열 계획이고 고성군 진부령 미술관은 오는 12일부터 정성군 작은 영화관이나 박물관은 이달 안에 다시 문을 열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을 갈 때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5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건 필수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전체 학교의 절반가량이 되는 작은 학교들이 오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학생 수가 많은 도시 학교들은 등교 수업일이 가까울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등교 계약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학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오는 13일부터 등교가 가능하다며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감염 여부, 돌봄 수요, 원격 수업을 위한 출석률, 학생과 학부모 요구 등 학교별로 상이한 상황을 고려한 방침입니다. 전체 학교의 46%에 해당하는 248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들은 13일이 아니더라도 늦어도 20일에 전체 학생들이 등교 수업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를 정하면 아무튼 그날 때 이제 1, 2, 3학년이 다 같이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는데 굳이 순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반해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순차 등교 수업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교 수업에 맞춰 방과 후 수업도 재개합니다. 문제는 등교 수업 이후 학생 안전입니다. 일단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학생 건강 상태를 학교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마스크도 2장씩 지급합니다. 교실과 급식소 간격 유지에 교실 급식과 간편식까지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합니다. 그렇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공간에서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들 25, 26명씩 되는 애들 책상을 최소 띄워봐도 그렇게까지 크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시차 등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요일별 수업을 고려하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교 수업일이 다가올수록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해 놀랍게도 12시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된 고성 산불. 알고 보니 당시 인근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 3명이 무려 7톤의 물을 농약 살포기에 싣고 달려가 진화에 가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거센 바람을 탄 불길이 이산저산으로 번져나가던 지난 1일 밤 소방대원들이 사투를 벌이던 강원도 고성 산불 현장에 특이하게 생긴 트럭 2대가 나타났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에서 농산일을 하고 있던 정일모, 정학목 씨 형제가 몰고 온 대형 농약 살포기였습니다. 한 번에 4톤과 3톤의 농약을 채울 수 있고 150m 거리까지 멀리 살포할 수 있어 정 씨 형제는 소방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 났으니까 그냥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불 났으니까 꺼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뭐 어떤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불이 났으니까 건 거지 아니 그런 이유는 없어요. 1년 전 이맘때 발생한 대형 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던 형제는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무작정 산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연기 속에서 급수를 위해 3번씩이나 엉복해가며 놀랍게도 21톤의 물을 뿌렸습니다. 무려 5시간 넘게 화무와 사투를 벌인 끝에 잿더미가 될 뻔한 주택 두 채를 구했고 인근 군부대 탄약고까지 지켜냈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숨쉬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보호 장비가 다음부터는 보호 장비를 좀 챙겨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신속 정확했던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과 함께 용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힘입어 이번 산불은 단 한 명의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많이 고마웠죠. 그 정일모 씨가 와가지고 불 꺼주니까 그 민간인이 와가지고 그 기계 가지고 있으면서 불 꺼주고 하면 고맙지요. 같이 산불 진화에 나섰던 동료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걱정이라는 이들 형제. 오늘 당장 다시 산불이 나더라도 주저없이 현장으로 트럭을 몰겠다고 말합니다. 또 가야죠. 무의식적으로라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천연 동굴을 조사한 결과 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발전소 건설을 어떻게 할 건가인데 민간 합동조사단은 오는 13일 환경부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석회석 광산 부지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천연 동굴이 발견돼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조사를 벌였습니다. 동굴의 가치와 발전소 건설로 인한 영향을 조사했는데 지방문화재 이상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장 높게 평가된 건 퇴적물 위로 물이 흐르면서 형성된 지형입니다. 강원대학교 조경남 교수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매우 뛰어난 가치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 부분에서 주변 개발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며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굴 생물 조사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박쥐가 출현하지 않았고 신종이나 미기록종 생물의 발견도 없었습니다. 외부 발파가 동굴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사 기간과 구간이 모두 짧은 점을 이유로
주변 공사의 영향 여부를 단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런 연구 결과를 취합한 강원대학교 우경식 교수도 3개월의 조사만으로 발전소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발전소 건설 공사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도출한 뒤 환경부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조사 기간이 짧고 동굴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만 조사하는 등 한계가 명백했다며 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3대 도시 신규 취항과 기존 노선 복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베트남 다낭과 호치민, 하노이 공항에 항공기를 이착륙할 수 있는 슬롯을 주 7회 확보해 7월부터 매일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단체 여행객은 양양 공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 수요 확보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휴항 중인 대만 타이베이와 필리핀 클락 노선은 5월 말까지 휴항한 뒤 운항 재개를 계획 중이고 중국 노선은 연말쯤에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선 제주 노선은 이번 황금 연휴 기간 첫날과 마지막 날은 예약률이 90%에 이르는 등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 관동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1학기 온라인 재택 수업 전면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오는 7월 2일 1학기 종강까지 실험 실습을 제외한 모든 수업을 온라인 재택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의 경우 학생 동의와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전제로 오는 18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한적 등교와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동대는 실습 위주 교과는 11일부터 선택적으로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이론 교과는 현행 온라인 수업을 유지하면서 6월 1일부터 필요에 따라 출석 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릉 영동대학은 수강생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11일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9일까지 읍면동별로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삼척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6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국가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삼척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선군도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오는 20일부터 아리랑 상품권과 강원사랑 상품권을 섞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1조 2,53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첫 추경보다 14% 1,538억 원이 늘었고 확보된 가용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 각종 생활안정자금,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등 국가 시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601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8억 원, 강원도 분야별 생활안정지원금 173억 원, 강릉페이 운영 50억 원 등입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루미라이트라는 수질 개선제를 활용해 도암댐 수질 개선 사업 추진에 나서자 정선군 번영연합회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선군 번영연합회는 루미라이트를 사용한 수질 개선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라며 수질 개선 효과는 물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정선읍 내 곳곳에 반대 펼침막을 내걸었습니다.